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있어서 실제 사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이제 등차죠, 등차. 등차라는 이야기는 각각의 수열의 두 개의 이웃한 항 사이의 차이가 똑같다라는 뜻으로 등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에 관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등차 수열에 대하여 200번째의 숫자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 8, 16, 20, 26, 32 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200번 나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자, 200번 나온다고 그랬지, 200번. 그러면 이제 200번을 반복해야 된다, 반복. 그래서 반복해야 하는 횟수가 200번이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등차 수열은 이 사이의 차이가 이 차이를 보통 공차라고 하는데, 공차의 보통 difference라고 해서 이렇게 d 값이 여기 보시면 얼마인가요? 8 빼기 2 하면 6, 16 빼기 8 6, 20 빼기 14 6 전부 똑같죠. 네. 그래서 공차가 6이고 초항 첫 번째 나오는 값이 2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을 표현할 때 초항이 얼마고, 자, 어디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가 얼마냐, 이 두 개만 정의가 되면 공차 수열은 그대로 정의가 됩니다. 자, 등차 수열의 개념을 그림으로 보여줬는데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항을 A1, 그다음에 두 번째 A2, A3, 그러다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키면 AN-1, AN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사이가 이제 공차인 D만큼씩이 증가하는 거죠.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면 이렇죠. A2는 여기 A1보다 D만큼 많죠. 그렇죠. 그 다음에 A3는 A2보다 D만큼 많죠. 그런데 A2는 여기죠. A1보다 D만큼 많은 것보다 D만큼 많죠. 그럼 얘는 A1의 2 곱하기 D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에 이제 A3이 이렇다니, A3이. 그렇죠. 그래서 AN은, 여기 AN, 일반적으로. A의 N은 그럼 어떻게 될까? A1보다 이게 3일 때 2죠. 4일 때 3이고, N일 때는 N-1입니다. N-1 곱하기 D. 자,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이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등차 수열이란 각 항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는 규칙이 있는데 그 더하는 숫자를 공차 D라고 부른다. 자, 첫 번째 항을 초항이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초항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D니까 이제 초항보다는 D가 더 반복돼서 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N은 AN-1 플러스 D. 자, 그래서 n번째 항은 초항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냐면요, D를 n-1번만큼 더한 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AN은 AN 플러스 n-1t이다. 자, 이번 경우는 이제 초항이 2이고 공차가 6인 그런 문제인데 2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됩니다. 자, 등차 수열에 관한 순서도인데, 자, 순서들을 딱 보는 순간 뭘부터 파악하고 싶은가요? 도대체 어디에서 반복이 될까? 반복하는 부분을 찾아보죠.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출력은 뭘로 나올까? 출력은 여기죠. S를 출력하라. S를. 그래서 200개의 항에 대한 이제 합을 보관하고 있죠. 요 등차 수열의 각각의 항의 합. 자, 스타트와 엔드는 여러분들 그냥 당연히 아는 거니까요. 스타트, 자, 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건데 어떻게 반복이 되나 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 조건기호 안에 보면요, n이 200보다 크냐 이렇게 됐죠.
근데 그 n이 이 조건기 오기 직전에 증가가 됐어요. n은 n 플러스 1. 요게 이제 아주 핵심적인 반복 처리하는 부분이죠. 어떤 걸 반복 처리한 다음에 n을 하나 증가시키고 그 증가시킨 n이 200보다 크냐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n은 이제 다음에 처리할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처리할 그 n이 200번보다 크냐, 200번째 한까지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0보다 큰 201이 되면 끝내야 됩니다. true면 끝내고, 만약에 200보다 크지 않다는 이야기는 199, 200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반복하라는 거죠. 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n은 1부터 뭐 이렇게 했는데 얘는 초기항을 n을 2부터 했어요. 왜 n을 2부터 했을까? 자, 이것도 무슨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여기 만약에 n을 1부터 시작하면 s는 s 플러스 뭐 이걸 더하겠죠. 그럴 때 여기 s에다가 이렇게 0을 넣는 거예요. s에다가 0을 넣어서 n은 1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반복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요 n을 만약에 초항을 s에다가 처음부터 넣어버려요. 아예. 그러니까 s에다가 1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n 첫 번째 항이죠. 1 집어넣으면 이걸 더할 때 얘는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부터 해야겠죠. 두 번째. n은 2부터.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s 보시면 s에다가 초항 a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부터 200번째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해하셨어요? 만약에 여기다가 s에다가 만약에 0을 넣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n은 1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1부터. 자, 그런데 이제 초기 값을 이제 여기 초항이 여기 오면 초항은 2고 공차는 6이다 라고 이제 값을 줬고요. 그리고 그 초항을 s에다가 집어넣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부터 200번까지 더하면 된다. 자, 이제 두 번째 항. 여기가 초항이 a인데 a에는 이제 next a입니다. 그 다음 번째 a. next a는 현재의 초항에다가 d를 n-1번 곱한 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일반식이라고 그랬죠. 등차 수열의 일반식. 자, a의 n은 a의 초항 더하기 n-1 곱하기 d 이랬죠. 이게 일반식입니다. a n번째는 초항 더하기 d를 n-1번 곱한 거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n이 1이면 첫 번째 항일 때는 a 그냥 자신이죠. 이게 0이 되니까. 2면 a 플러스 d.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이 생기니까 그 an을 더하면 되는 거죠. 썸에다가는. 썸은 s 플러스 an. 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계속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an을 사용하지 않고 변수 a만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죠.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여기 an을 쓰지 않고 a만 쓰겠대. a. 그러니까 여기다가 a만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첫 번째 초항으로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항은 항상 이렇게 이전에 a에다가 d만 더해주면 그 다음에 a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a는 2부터 시작하지만 그 다음 a는 d만큼씩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그 a를 s에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an을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내지는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 순서도가 유일하지 않고요.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종종 이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면 저도 실수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순서도만 생각해서 자, 빈칸을 메꾸십시오라고 내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풀어요. 그래서 주로 알고리즘 시험 채점을 할 때는 제가 첫 번째 채점에서 끝나지 않고 답을 공개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다르게 푸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영락없이 또 다른 방법들이 나옵니다. 네. 이런 특징이 있죠.
자, 두 번째인 등비 수열로 갑니다. 자, 앞에 하고 똑같은데 이번에는 앞에 항하고 앞에 항 그래서 이게 10번이다. 그다음에 이게 11번이다. 그러면 이 뒤에 항하고 비율이 이제 똑같습니다. 비율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앞에는 더하기겠지만 이건 곱하기죠. 곱하기. 보통 이제 비율은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R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등비수열에 대해서 친절해요.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요. 어떤 경우는 치사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 알려주지 않고 다음 수열을 본 다음에 10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규칙을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이번엔 뭐 일단 문제에서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딱 나타나 있죠. 등비수열이 알려져 있으니까 이 등비수열의 규칙에 의해서 자, 등비수열은 일단 초항이 있죠. 2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 여기는 뭐를 곱하면 6이 될까요? 곱하기 3이죠. 여기도 곱하기 3, 여기도 곱하기 3.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통된 비율,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R은 3이다.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제 등차 수열처럼 초항이 뭐냐, 초항.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공비가 뭐냐, 이 두 개만 알면 등비수열의 패턴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초항이 요거죠. A1, 2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6. 어떻게 바뀌었나요? 공비 3이 곱해졌죠. 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시 3을 곱하니까 6하고 3하고 곱하니까 18.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그 다음 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규칙이 나왔죠. A의 n은 A의 n-1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A의 n은 A의 n-1 곱하기 R. 그렇죠? 한 단계 밑에 써볼까요? A의 n-1은 그러면 A의 n-2 곱하기 R. 그러면 요거 요 부분을 이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으면 얘는 A의 n-2 곱하기 R 곱하기 R, R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초항까지 가겠죠. 그래서 초항부터 시작해서 A의 두 번째 항은 초항 곱하기 R. 자, 이렇게 해서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쓰면 A의 n번째 항은 요 초항에다가 이제 R을 곱하는 거죠. 몇 번? n-1번 곱하는 겁니다. n-1번. 이게 이제 일반화된 일반식입니다. 자, 순서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걸 먼저 떼어내겠습니다. 앞뒤를 다 떼어내겠습니다. 스타트, 엔드. 자, 그 다음에 엔드 하기 전에 출력하죠. S를 출력합니다. S. 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생략하고 안으로 줌해서 깊이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합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보시면 앞에 스타트 이제 끝났고요. 여기는 초기 값을 넣는 부분이고 여기는 반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반복하고 있는 부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요? n이 100보다 크면 100개의 항인데 n이 100보다 크면 끝내죠. 출력값을 내고 끝나면 100보다 크지 않으면 그러니까 100까지는 false면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자, R은 3이고 공비는 3이고 A 초항은 2다. 그 다음에 합을 구하라고 하는데 합에 초항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항부터 하면 되죠. n은 두 번째 항이다. 그리고 그 n 값을 증가시켜서 100이 될 때까지 하라. 뭐 이건 일반적인 반복 패턴이죠. 자, 그래서 반복하는 요소는 여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항은 A는 앞에 있는 A에다가 R만큼 곱하죠. 공비니까
곱합니다. 그 곱한 새로운 A를 S에다가 누적합니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각 항을 S에다가 누적한 게 되죠. 누적해서 계속 돌리면 그 공비의 각 수열의 항목들을 이제 100개를 누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한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겠지만 이 수열의 무슨 각 항에 대해서 무슨 작업을 한다. 그럴 때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초기값. 두 번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복이죠, 반복. 그래서 이제 반복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반복 변수가 있는데 이 반복 변수는 이 조건수 시간에 나와요. 여기 n. 그렇죠? 그 n의 초기값, 다음에 n이 갱신되는 거. 자, 이거에 의해서 반복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본격적인 작업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새로운 등비 수열의 새로운 항, 그 항에 대한 합. 자, 그러면 이제 A하고 S에 관해서 초기값이 앞에 있는 거죠. A는 첫 번째 항, S는 그 첫 번째 항부터 집어넣어서 하는 거죠. 첫 번째 항부터 집어넣기 때문에 N이 1부터 하지 않죠. 2부터 하죠. 맨 첫 번째 항은 들어갔잖아요. 만약 S가 0이다. 그러면 1부터 해야 됩니다. 1부터. 그 다음에 공비 3.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틀을 수열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큰 틀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버깅 표를 만들어 볼까요? 디버깅 표를 등비 수열에서 만들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합니까? 까만색 번호로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심볼마다 스타트와 엔드를 뺀 각각의 심볼마다 번호를 붙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번호를 붙였죠. 까만색으로 해서 1번, 2번, 지금 초기값 넣는 거죠. 3번, 4번. 얘들은 초기값을 넣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실행이 되겠죠.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게 5번, 6번, 7번. 자, 7번을 뭐 이렇게 여기를 7번, 여기 8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냥 묶어서 해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나눠서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8번은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고 출력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이제 반복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5, 6, 7 얘들에 의해서 반복이 되고 1, 2, 3, 4 이거에 의해서 초기값이 정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한테 디버깅 표를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처음에 디버깅 표를 할 때는 이 안에 있는 거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A, S, N. 그렇죠. A라는 변수에 관해서 먼저 이렇게 하고 표를 그릴 때 제가 실제 쓰는 속도나 모양이 나오지 않네요. 그 다음에 S, N 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N은 100보다 크냐 보통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여기 R이 이 안에 없죠. 그럼 여기 R. 자, 보통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온 순서대로 하자. 뭐 그렇게 반복부터 하지 말고 나온 순서대로 하자. 제가 R부터 나왔죠. R, A, 여기 A, S, N. 자, 이렇게 그려놓고 디버깅 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하자.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뭐 사람들 스타일이죠. 대신에 이제 이 위에 것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는 뭐냐면 반복되는 부분들이 값이 많잖아요.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요 밑에 있는 거는 뒤쪽에 몰려 있어요. 뒤쪽에. 예를 들어서 R3은 여기 한 번 달랑 나오고 디버깅 표 앞에가 비어 있죠. 허전하죠. 사람들이 앞에 비어 있는 것을 못 참아요. 그러다 보니 반복하는 부분에서는 값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를 앞에서 써주고 이렇게 허접한 부분들은 뒤쪽으로 밀어놓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를 먼저 쓰느냐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책에 있는 디버깅 표인데 자, 어떻게 씁니까?
순서대로 했네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초기값 정하는 변수는 딱 한 번 나오고 사라지죠. 이렇게 앞에 빈칸이 있죠. 네, 요게 이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는 차이인데 뭐 상관없습니다. R, A, S, N, N이 100보다 크냐? 이거 둘 다 묶었죠. 그냥 7로. 이걸 7, 8 이렇게 분려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7, 7 계속 나오죠. 얘는 묶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보시면 자, 먼저 들어갑니다. 초기값 1번이 이제 초기값 R에다가 3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다가 2 집어넣었죠. 이게 이제 초항이죠. 썸은 A였죠. 썸은 A였습니다. 썸은 처음에 A였죠. 그래서 이 3번 문장이 그겁니다. 썸은 A.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는 거죠. 시간적으로 이쪽이 앞서 있죠. 이게 시간적으로 밑에 있는 게 나중에 오고 위에 있는 게 앞선 거지만 또 순서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앞서 있고 이쪽이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S에다 A를 집어넣을 때 A를 옆에 거리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N은 N 플러스 1이죠. N은 초기값이 있죠. N은 여기 2, 지금 초기값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반복으로 들어갑니다. A는 어떻게 됐나요? A는 A 곱하기 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하고 3하고 곱하니까 6. 자, 여기 S는 S 플러스 A죠. 여기 위에 있는 S에다가 여기를 더하죠. 2 더하기 6, 그러니까 8. 그 다음에 N 하나 증가되죠. 위에 있는 것보다 하나 증가됐어요. 3. 그거에 대해서 3에 대해서 100보다 크냐? false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를 해보면 금방 이제 룰과 패턴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버깅표 그리는 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